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 후에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의혹 중 하나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명확한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보고서에서 북송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표현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는 중대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국정원에 문의했고 법무부에는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부 이관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전격적으로 발부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입니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살피고 있는 대전지검에 이은 같은 날 2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기록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 김현철 통일부 전 장관, 서훈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컴퓨터 해커들로부터 철옹성 같다던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일부 자사 모델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음을 밝혔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일부 모델에서 2건의 보안 취약점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인지했다 밝히고 특히 미정부의 사이버 보안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업데이트를 권고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애플이 공지한 모델은 아이폰 6s 이상, 아이패드 프로 모든 모델, 아이패드 에어 2 이상, 아이패드 5세대 이상, 아이팟 터치 7세대 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안 기능을 업데이트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보안 업체인 소셜프루프 시큐리티의 레이첼 토박 최고 경영자는 해커가 기기에 대한 모든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고 해커가 마치 이용자인 것처럼 어떤 코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정교한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운동가나 기자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해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록다운 모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부 연결을 막고 보안 장벽을 대폭 높여 정보를 보호해 정치인과 군부대 등 고강도 보안 체계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 산하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 CISA도 18일 웹사이트에서 애플 기기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애플 보안 업데이트 페이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업데이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간단한 보안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사용자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클릭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순서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아울러 맥 사용자는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되며 다른 방법은 앱스토어로 이동해
업데이트 탭을 클릭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상 다보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LA 의료기관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감염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에 있는 대형 병원인 시더스 사이나이 종합병원 연구팀은 지난 17일 국제학술지인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됐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중 최소 25%에서 최대 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증상도 과거 델타 변이 등 과거 변이에 비해 대체로 가볍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의료 종사자와 환자 2,479명으로부터 혈액을 받아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델타 변이 급증세가 꺾인 2021년 9월 이후와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 사이 그리고 2022년 5월까지 최소 1개월 간격으로 2번 이상 항뉴클레오캡시드 항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양성을 보인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미크론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참가자는 210명 중 92명인 4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18명인 56%는 감염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18명 중 12명은 감기나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유형의 감염 증상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집단은 일반 환자와 비교하면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전반적인 인식률은 두 집단 모두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감염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포함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챙 시더스 시나이병원 슈미트 심장센터 교수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2명 중 1명은 자신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대유행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진단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바이러스 전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많은 것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이바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읽고 코로나19 양성인 누군가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라거나 몸 상태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빨리 검사받길 바란다며 자신이 처한 위험을 더 잘 이해할수록 대중과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통령실은 한국 시간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에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에 이어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은 한국 시간 8월 19일 담화에서 남측이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건풀은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폄훼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 아무개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라며 국내 정치 문제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은 이전 다른 변이에 비해 최대 1000배가량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1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메릴랜드대 공동연구팀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을 사전 공유 사이트 매드아카이브에 공개했습니다. 아직 동료 검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93명의 오미크론, 델타, 알파 변이에 각각 감염된 환자들을 모집해 바이러스 배출량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델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된 이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원뿔 모양의 기구를 마주보면서 30분 동안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기침과 재채기도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내뱉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에어로졸 입자들을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천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하더라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킬 수 있는 크기의 미세 입자들입니다. 이 결과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팬데믹 초기인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원천 바이러스나 감마 등 이전 변이에 비해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슈퍼 확산자인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알파, 델타 변이 감염자들에 비해서도 최대 1000배가량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잦은 기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유독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또 공기를 통한 전파력도 확인했습니다. 실험실 세포에 참가자들이 내뿜은 에어로졸 샘플을 뿌렸더니 델타, 오미크론 감염자의 샘플 4개가 각각 세포를 감염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선 실내 공기질 개선 여과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확산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이러스가 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이처 학술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내뿜는 바이러스의 양은 비슷한 공기 중 전파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들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 같은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변이들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삼청 목선 귀양 사건, 북방한 개선 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 등 3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안보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마지막 회의 5차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 대검찰청에 문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감용 전 검찰청장 등 7명입니다. 죄명은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직무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국가안보 TF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사에 반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고발됐습니다. 또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가안보 TF는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인 것을 알고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주장하며 관련 고발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